비군이 첫 번째로 최국 순위로 선택이 돼가지고 10발을 쏘고 10발을 다 맞췄던 그런 경험이 있고,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 중에 있고, 성사가 된다 그러면 아마 방산 분야 쪽에서 좋은 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약 40년간 유도무기 분야에서 근무하고, 현재는 LIG 넥스원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종한입니다. ADD야 40년 근무하면서 유도무기 쪽에 주로 근무했는데 약 10여 개 정도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중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제가 처음으로 사업 책임자를 맡았고, 사업을 성공해서 18년도에 ADD상을 받게 된 비국이라는 사업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직경이 한 70mm 되는 소형 유도탄인데 연안으로 침투하는 상륙정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 단거리 대함 유도탄입니다. 가격 경쟁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품의 성능이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 계약도 돼가지고 K방산에 일조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상이 남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북한의 공기부양정에 대한 대응책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고속으로 들어오면서 좀 작기 때문에 대함유탄으로 공격하기에는 너무 고가고 효과도 좀 퀘스천했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 해군에서 로고라는 사업을 이제 공동 연구로 제안하게 됐고, 그걸 수행하게 됐는데, 기본 개념은 2.75G 무유도 라켓을 앞에다가 유도 키트를 장착해서 정밀하게 타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응용 연구를 같이 했고, 체계별까지 같이 미국하고 하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제 예산 문제로 우리 단독으로 이제 개발을 마쳤습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발사하기 전에 표적 정보를 획득해서 장입하고, 탄이 날아간 이후에는 탄에 있는 IR 탐색기가 있습니다. 공중에서 표적을 탐지해서 자동으로 추적하는 방식으로 개발된 무기 체계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유탄이 들어가는 구성품들을 단순화시켰고, 2.75인치 무유도 라켓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장산에 적용되고 있는 탄두라든가 추진기관을 적용해가지고 적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쟁력은 차별화된 성능입니다. 기존에 70mm 직경을 가지는 유도 라켓은 여러 종류가 세상에 있는데, 탄이 표적이 맞을 때까지 레이저를 조사해줘야 됩니다. 운영자가 이제 계속 조사해주다 보니까 교전 시간이 늘어나고, 또 운영자가 위협에 노출이 되고, 표적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조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비군 같은 체계는 쏴서 날아가면서 공중에서 탐색기 딱 보기 때문에 파이어포 보통 발사후 망각 방식으로 쏠 수 있기 때문에 쏘고 나서 운영자가 다른 표적을 쏠 수 있어가지고 다표적 교전이 가능한 그러한 체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개발이 끝나고 나서 미측에서 이제 FCT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열 몇 개 사업 중에서 비군이 첫 번째로 이제 최국 순위로 선택이 돼가지고 10발을 쏘고 10발을 다 맞췄던 그런 경험이 있고, 유도탄 분야가 미국에 수출된 경우는 한국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우리 방산기업에서도 적극 지원하면서 미국으로 수출을 낼 수 있도록 지금 적극 노력 중에 있고, 성사가 된다 그러면 아마 방산 분야 쪽에서 좋은 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함대함 시험을 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무기체계 개발할 때 더미탄두를 씁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마지막 비행 시험을 활성탄두를 쓰는 거로 해서 이제 시험하자고 해군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번도 안 해보던 시험이었고, 그 실패하면 사업이 최종적인 평가가 안 되니까 걱정을 했는데, 시험을 며칠 앞두고 이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팀원이 팀장님 함대함 시험 했습니다. 두 번째 맞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보통 시험하려고 그러면 시험탄하고 예비탄을 두 발을 가지고 나가는데, 또 약간 찝찝했죠. 시험 당일날 첫 발을 딱 쐈는데 탄 내에는 연료전지라는 걸 작동이 안 돼가지고 발사 거부가 됐어요. 오후에 급히 이제 다시 재사격을 해가지고 성사전을 마쳤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가서 돗자리 깔아가지고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연구자들이 실은 고민을 많이 하면 꿈속에서도 이제 해결책이 보인다. 그리고 어제 느꼈던 내용이 하나 있었고, 개인적으로 좀 아팠던 사연 하나는 배를 타고 나가서 이제 시험하는 마지막 단계 시험이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발사 체계를 개발할 책임이 있었는데, 한 2, 3주 전에 아버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50분명이고 며칠 뒤에는 배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님한테 제가 다음 주에 나가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필요한 약품을 써달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돌아와서도 한 10분 정도 바깥에 있었는데 의사가 막 뛰어오더니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다고 막 그렇게. 딴 사람한테도 할 때마다 느꼈던 건데, 약간 그래서 이제 한 30분 됐으면 아버님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했던 게, 야, 아버님이 진짜 시험하러 가라, 이제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혹시 한 말을 듣고 정말, 야, 나 이제는 빨리 가야겠다는, 그렇게 해서 그냥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실은 우리 내수만 가지고 방산이 발전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수출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통해서 기술이 재추가되고,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또 수출을 하고, 선순환 구조가 될 때 방산이 이제 발전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국내 전용의 무기를 개발하더라도 언젠가 수출을 대비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국제 공동 연구를 좀 해봤는데, 이제는 우리 어느 정도 기술을 가지고 우리보다 기술이 좀 떨어진 그런 국가와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한다고 치면은 개발비를 쉐어하기 때문에 세이브할 수 있고, 또 양산 물량이 늘어나다
하다 보니까 양산 단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할 때부터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선점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국제 공동 연구를 좀 많이 하는 게 방산 분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방산 비리하고 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한때 방산이 좀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산 분야의 연구원이라든가 꾸준히 일해온 덕분에 오늘의 K방산의 영광과 성과가 있었던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방산이 될 수 있게끔 국민들도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카덱스 화이팅!